시어머니는 태양이 이길이 끌거리는 오전 시간에 저 혼자 논의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얘 고아야, 넌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냐? 밭에 나가서 김조매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라고. 어머님, 제발 고아라는 말씀을 이제 그만해 주세요. 고아를 고아라 부른 게 뭐가 잘못이냐? 말 듣고 말고 당장 나가서 일해. 우리 변홍 사망하면 이 책임인 줄 알아. 어머님, 오늘도 저 혼자 나가요? 형님들은요? 어머님은요? 아이고, 전 애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시키는 일이라도 잘해야지. 뭘 그리 많이 맞냐? 또 욕 먹고 싶어? 욕사발을 하루 종일 듣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에요. 김매로 나갈게요. 시댁은 시끌해서 이름난 큰 집이었고 논만 해도 1000평이 넘는 넓은 땅에 해마다 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눈에서 잡초를 뽑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딱 1년만 시댁에 머무르고 분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어느새 1년하고도 2달이 흘렀는데도 남편은 분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절개 돌아온 건 따뜻한 품이 아니라 고아라는 낙인과 끝없는 막말과 거친 욕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논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거의 다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눈에 나가려 작업복을 챙겨 입고 미진 모자를 눌러 쓴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머릿속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렇게 뜨거울 때 나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요. 내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될까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오늘 새벽에 네가 못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넘기겠다는 거야? 닥치고 나가. 하라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흰개만 되네.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더위에 저 혼자 나가서 일하면 정말 쓰러질지도 몰라요. 형님들이랑 함께 우시와 우시하면서 하면 힘들고 저 혼자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도저히 그 짐통 더위 속을 혼자 뚫고 나갈 자신이 없어 함께 나가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게 무섭게 시노이들의 눈이 번득이며 저를 향해 들글눈 말을 쏟아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네가 뭘 갖고 우리 집에 들어왔니? 고운 수라도 해왔어? 아니면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준 적이나 있냐? 숟가락도 안 들고 빈손으로 들어온 주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고아기 집이야. 언니 말 100번 맞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것이 우리랑 같이 김을 매자고? 야, 가진 거 없으면 몸통할 일에도 열심히 굴려야 할 거 아니야. 입 닫고 너 혼자 나가서 일해. 형님들, 두 분도 지금 딱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고 있어요. 눈일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넓은 노래 혼자 나가서 일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저 시집어서랑 저 혼자 있다고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고요. 제발 같이 나가서 죽음이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혼자보다는 함께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였습니다. 재혼대 그대였습니다. 갑자기 리모컨 하나가 휙 날아와 제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뭐야? 저 고아가 드디어 맛이 갔나? 야, 너 우리 우습게 보냐? 시누이가 네 눈은 그리 만만하니?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없어? 큰 시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둘째 시누이는 나라가 리모컨을 줄어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아이돌 오디션 재방송 중이거든? 그거 보는 게 우리 일이야.
넌 밖에 나가서 논일해. 그게 네 몫이고 이 집에 붙어 있으려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알아들었어? 시누이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매일같이 저를 몰아붙이며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듯한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식무로 만들려는 것처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허먹혀졌고 더 큰 쌍으로 번지기 전에 결국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와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무속하게 자란 잡초를 하나씩 뽑으며 논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쉴 수 없이 흘러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은 옷이 온통 젖어버렸습니다. 시댁 쪽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쉴 수 없이 욕이 나왔고 괜히 결혼했어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간 시내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 일하고 있을 남편 생각에 더 화가 끓어올랐죠. 왜 이 모든 스모를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했습니다. 옷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논에서 허리를 굽혀 일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더운 날씨에 배까지 고파오던 점심 무렵 저는 무거운 두 다리를 끌고 시대가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이미 식사가 끝났다군요. 식탁 위엔 빈 그릇과 빈 접시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형님들, 저 왜 안 불렀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식사실 거면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야죠. 아이고, 지가 제일 때들어서 밥 차려야 할 방국에 우리가 널 모시러 가야겠니? 도대체 이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잖아요. 뙤약 배달해서 이런 사람은 저 하나인데 제가 밥 차리고 논일까지 다 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바란 시집살이는 다 같이 도우면서 웃으며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웃으며 사이자고? 너는 시집을 소프 못은 와니? 너는 말하는 게 딱 못 배운 티가 나. 고아라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이 고아 기집이야. 입담을 꼭 설거지나 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노이들의 눈매가 번뜩였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올케가 시집살이 불만이 많네. 그런데 어려워해야 할 식구들한테 할 말을 다 하는 게 기가 차. 올케 고아 출신들은 다 올케 같아? 그러게 말이야. 고아라서 그런지 당도래에 누가 보면 시집을 가르치러 왔는 줄 알겠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로 어문 목을 때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을 벗어나자 저는 밥통을 열었습니다. 통 비어 있더군요. 제가 먹을 밥도 남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는 소프실 라면을 끓였지만 지금 제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니 도무지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탈지만 하지 않을 만큼 국물만 몇 숟갈 마시고 채워버렸습니다. 탈짐 식구들이 남겨놓은 그릇과 접시를 설거지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수도를 잠그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을 던졌습니다. 야, 고아 얼른 나가 할 일이 많다. 해 떨어 지기 전에 긴매야지.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혼자 하니까 일이 빠르게 안 돼요. 다 같이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면 저도 안 나가려요. 어머님 뭐야? 지금 시엠이 말을 뭉개고 집에서 쉬겠다는 거냐? 어머니 저 진심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디 고아 주제에 상전처럼 굴러? 내 집에 굴러 들어온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이제는 시키는 일도 거부해? 야, 이거 내가 억울해서라도 그냥은 못 넘긴다. 노빛에서 뼈 빠지게 굴려야 본전이지.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요. 저 혼자 나가서는 안 돼요. 형님들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시어머니는 이를 바닥바닥 까이며 저를 누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눌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대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누이 들으게 말했습니다. 고아 혼자 두면 안 나가고 버틸 기세다. 엄마, 지금 무리한테 쪼쪼꽃 날씨에 나가서 논일하란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이 더위에 일하다 쓰러지가 나. 기절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엄마, 지금 그 올케말을 들어주는 거야? 엄마, 지금 저 고아한테 제대로 말린 거야? 시누이들이 툭 덜거리며 못 나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게는 안 들린다는데 다시 고기를 돌리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가서 감두고 한처럼 딱 붙어서 오늘은 뼈 빠지게 뿌려 먹어. 조금 갈고 주다가 힘들면 늘어오면 되잖아. 시누이들은 마지막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미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논을 향해 걸어가자 두 시누이는 덥고 짜증난다며 신발을 질질 끌며 따라 나섰습니다. 애짜장 섞인 숨소리는 귀에 거슬릴 만큼 컸습니다. 지렁이처럼 질질 기어오는 발걸음에 논길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형님들 김매는 건 할 줄 아시죠?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우리 농사 경력만 해도 20년이야. 올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했거든. 그래, 올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했어. 그럼 저보다 더 눈물 쓱하시겠네요. 셋이서 사이좋게 들어가서 열심히 해봐요. 시끄럽고 들어가서 잡초나 뽑아.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줄 테니까. 형님들, 저는 충분히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얼른야. 하, 이게 아직도 우리랑 같은 줄 아네? 야, 고아, 네가 말동무 필요하다며. 우리가 실컷 떠오도록 줄 테니까 일이나 해. 얼른 허리 숙여. 꼬물거리지 말고 당장 시작해. 두 시누이는 눈앞에서 팔짱 알긴 채 뒤집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고 대신 손가락질하며 잡초간 무송한 곳을 찍어댔습니다. 저기 오른쪽부터 해. 그 잡초 싹 다 제거해. 네 싸가지 없는 버릇이랑 같이 뽑아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가닥도 남기지 말고. 야, 고아, 너는 일하는 폼이 왜 그렇게 느리냐? 젊은 게 벌써부터 왜 띠곡대요? 평생 일해야 하는 몸이면 빨리 익숙해지든가 해야지. 빨리 움직여. 이러다가 벼농사 다 망치게 생겼다고. 저를 따라 나온 두 시누이는 입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몸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눈안주로 한 발짝 들어오지 않고 멀찌감치서 저를 쏘아붙이고 조롱해 댔죠. 제 기분은 땅바닥 아래로 곤두박질 잤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능률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같이 하자고 말을 해도 듣지라는 이 그냥 포기하고 귀 휴지를 틀어먹었습니다. 뭘 아무나 욕을 해대고 명령을 펴봤는데 이젠 그 소리도 옥문거리면 들릴 뿐이었습니다. 대답 없이 등을 돌리고 일환이 짜증이 났는지 신우의 중 한 명의 돌멩이를 집어 제 등이 던졌습니다. 등에서 딱 소리가 남과 동시에 놀라고 아파서 그대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에이,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지세요? 야, 시누이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냐? 이쪽 줄 오노라는 끝내야 하니까 속도 좀 내라고. 귀에 박은 휴지를 빼고 말했습니다. 두 분 진짜로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 절대 안 들어가. 우린 감독관이야. 감독관. 네가 농땡을 피우는지 똑바로 일하는지 돈으로 지켜보는 중이야. 허리 펴지 말고 계속 숙이고 일해. 알았어? 하, 정말 너무하세요. 희집와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못 듣고 매일 같이 욕만 먹고 죽어라. 일만 한다고요. 같이 좀 하면 덧나요? 누가 우리 집에 쉬지 못했냐.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눈치코 떨어져 나갔어야지. 왜 우리 막둥이를 붙잡고 끝까지 기회 들어왔냐고? 형님들, 계속 그러실 거면 그냥 들어가세요. 저 혼자 할게요. 제발 좀 들어가 주세요. 뭐야, 네가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한테 대드는 거냐?
어디서 배운 보르장머리야? 언니, 됐어. 그만하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뛰어 뼈다래서 괜히 열려봤자 우리만 손해야. 집 가서 에어컨 켜고 수박이나 먹자. 그래, 그게 낫겠다. 저거야 우리 요간에도 충분히 힘들겠네. 이쯤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시노이들은 밖에 나와 1시간 가까이 저에게 시컷 명령하고 욕하고 갈고대기만 하다가 결국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까지 혼자 쉬엄쉬엄 일했습니다. 그래도 해는 지지 않았고 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왜 벌써 들어와? 여기서 봐도 네가 얼마나 일했는지 혼이 보이는데 할 당량은 채우고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혼자서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충분히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말 대답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꼭 말끝마다 말 대꾸를 해야겠어? 도로 나가? 해질 때까지는 해야지.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땀에 절어서 씻으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저녁은 알아서 들트세요. 저는 그냥 방에 가서 쉬울게요. 뭐라고? 밥도 안 차리고 자빠져서 자겠다고? 어디서 그런 버리장머리를 배워쳐 먹었어? 응? 저는 더 이상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말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밀짚 모자를 벗기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대로 중심을 잃고 뒤로 잡아줘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이 꼬리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뭐해? 네가 고아라서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몸속 하나 쳐주는 거다. 어디서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등을 돌려? 내 골 보기 싫다고 피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들어주겠다잖아. 이 고아기 집애야, 단련들 뭐하고 있어? 이 기집애 다리부터 잡아. 어머, 진짜로? 뭐하게 다시 논바하게 내일 던져버려. 쟤는 말 안 듣는 건 몸으로 알아들여야 정신을 차리지. 어서 어머님, 제발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야, 우리 엄마 진짜 턱파시네. 이 맛에서 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두 다리 잡고 눈으로 던져버리자. 말 더럽게 안 됐더니 잘 됐다. 스트레스나 확 풀자. 그러더니 시모는 제 머리띠를 계속 옮겨지고 시노이들은 제 두 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몬타골 넘고 마당을 지나 집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그대로 논두렁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확 닫고 대문을 걸어임 갔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고아야 가설 더하고 와. 오늘도 농대계 표현은 거 다 봤거든. 열심히 하고 오면 우리가 공둥이 토닥여주고 칭찬해줄게. 그래, 형님 소리 듣고 싶으면 눈에 들어가서 맞아 뽑아. 작철한 같이 이 근성도 뽑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게 21세기에 시집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이렇게 사람을 부리고 짓밟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꼬박 1년을 그렇게 죽어라 부려먹고도 한 번도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는 시모와 시누이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눈으로 가지 않고 그늘진 곳에 앉아 열을 식혔습니다. 지갑이라도 가지고 나왔더라면 근처 식당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빈손으로 나왔으니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 얘기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6시간 넘자 좁은 시골길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지야 그늘에서 일어나 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 일 다 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들어오지 말랐고 날 집어 던졌어. 대문도 걸어 잠그고 뭐? 또 왜? 또 뭘 가지고 그랬듯? 왜긴 왜야?
또 나 혼자 긴미라고 하신 거지. 이 더운 날씨 혼자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랬어? 근데 일은 좀 한 거야? 누가 보기에 나 아직 잡초가 무서워던데? 더 해야겠던데? 뭐라고? 내가 이 더위에 혼자 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지속질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왕하는 거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응, 일단 들어가자. 그만하고 뭘 그냥 들어가? 나 지금 열받아서 못 참겠어. 당신 내가 이 집에 식무로 들어온 줄 아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는 더 못 살아. 우리 분가해. 당장 나가자고. 분가는 아직 무리야. 뭘 급히 집구리인 거 알잖아. 한참 멀었어. 딱 1년만 참고 나가자며. 당신이 그랬잖아. 희집살이 1년만 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랬지? 근데 엄마가 돈을 안 못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좀 맞춰. 엄마 비유 좀 잘 맞춰주고 얼마나 더 맞추라는 거야? 저는 못하겠다고. 당친방이든 지하방이든 상관없어. 난 지금 나가고 싶어.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논바닥에서 개처럼 굴러야 되냐고. 아유 진짜 불평이 너무 심하다. 좀 참으면 안 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몰라. 됐어. 일단 집에 들어가자. 그만 좀 해. 나쁜 놈. 나랑 결혼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야? 이게 당신 본 모습이야?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진짜. 남편에게 화라도 내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싸늘한 의면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시대 식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 면을 잃으면 참아야 하고 숙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대문을 두드리자 바로 열어주더군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시몬녀들의 막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샤워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문 밖에서 남편과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이러다 벼농사 망치는 거 아니야? 갈 금방이야. 자, 고아기 집애가 농땡이를 피우면서 일하니까 친전이 없는 거잖아. 미만으로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알았어. 내일은 내가 새벽에 끼워서 일 내보낼 때. 그런데 누나들도 같이 좀 하면 안 돼? 야. 막둥이 지금도 마느라 힘들까봐. 우리들의 대신 고생하라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떻게냐는 거지. 누나들 하는 일도 없잖아. 큰 누나는 미용실 말아먹고 작은 누나는 피부장망해서 갈 데도 없잖아. 막둥이 너 많이 컸다. 지금 우리들 아픈 구석을 찌르는 거냐? 네 마누라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킬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왕이라는 거 같이 하면 좋겠다 이거지. 좀 봐줘. 이놈 아주? 집 마누란테 바보처럼 잡혀서 해? 야, 널 키운 게 엄마뿐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거 몰라? 우리가 널로 오버 키웠어. 알지? 누나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한 줄은. 그런데 우리 마누라 혼자 내보내지 말고 같이 좀 해줘. 다. 뉴욕 뒤태서 혼자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나마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화가 조금 가란다거냐.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방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직 저녁 안 먹었다. 네가 같이 먹자고 하도 졸오길래 기다렸다고. 가서 밥 차려라. 어머님 또 왜? 아, 아니에요.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저를 대변해줘서 꼭 참고 저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방에 들어간 우었더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자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군요. 여보, 여보, 날 더워지기 전에 다 가서 일 좀 해. 너 지금 몇 시인데? 4시야 했더면 더우니까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나 혼자? 형님들도 좀 깨워. 똑같이 이러자면서 왜 나만 나가? 저는 이미 더위 더 먹었겠다. 속이 쌓인 말을 확실히 했습니다. 누나들이 나갈 것 같아.
그냥 당신 혼자 나가서 해. 이번 변호사 망치면 당신 진짜 큰일 나. 뭐? 큰일? 왜? 나한테 왜 큰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이 여자가 새벽부터 왜 이렇게 승질이야? 여보, 당신 분과하고 싶다며. 그럼 시키는 대로 좀 해. 내가 2시간 정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 오, 진짜 지금 돼. 알았어. 남편은 중재롭시고 자기가 2시간만 도와주고 출근하겠다고 결정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김매기를 해야 하고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이 덜 깨는지 눈 바닥에 쭉 그려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뭐해? 도와준다더니 너무 피곤하다. 어제 회사에서 몸 좀 많이 썼었니? 아주 골골하네. 안 되겠다. 나 들어갔어. 조금만 더 자고 출근할게. 당신 혼자서 천천히, 아니, 빨리 해. 오늘은 저 앞값까지 싹 다 정리해. 인간이 진짜 나 못해. 이번 주 안으로 분과해. 지하방이든 옥터방이든 길바닥이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시댁에서 벗어날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가 집 사준 됐잖아. 그리고 이 넓은 땅 누가 물려받을 것 같아? 눈앞을? 아니지. 결국 아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 땅이 우리 미래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열심히 하자. 응? 나 간다. 야, 이대로 가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겠다고? 아, 몰라. 당신 하고 싶은다고 해. 남편은 출근 전에 더 자겠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분노에 가득 차서 호미를 들고 눈을 파내듯 김을 냈습니다. 그렇게 속을 다 끓이고 나서 아침을 먹으러 시댁 안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저더러 상을 차리랍니다. 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꼭 시노이들이 옆에서 마찬가지를 쳤고요. 엄마 반찬 뒀자. 올케는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누가 아니래니 배운 기업순이 그런 거지. 우리가 평생 가르치면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까지 말대답을 하는 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상을 지우고 설거지까지 끝내는 뒤 전과 함께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너 주문할 테니까 일 잘해놔. 엄마한테 점수 따서 분가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가할 수는 있는 거야? 어머님이 정말 집을 사주시긴 하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소에 부정적이야? 엄마 말대로 고아원에서 자라서 금호형인 거야? 뭐라고? 당신 지금 그 말 다 한 거야? 됐어.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결국 당신이랑 결혼한 내가 미련 곰탱이지. 이 남자가 정말 너 죽으나니까 일하러 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진심으로 후회해. 그 이가 차문을 열려는 순간 재석에서 터져나온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뭐,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이 여자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우리 결혼해서 누가 손해받고 누가 고마워해야 하는지. 고아원 출신에 입이 풀칠이나 겨우 하고 살던 너롱 내가 구제해 준 거야. 주제 팍 좀 해. 이 여자야. 구제? 이게 지금 구제라고 생각해? 당신은 너 불만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것도 좀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던 혈요. 일단신이었던 너한테 우리가 적이 얼마나 받아줬는지 좀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 위는 그 말을 남기고 출근해버렸습니다. 저는 눈으로 가서 김미기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자느려고 해도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저를 고하라고 비하니 애닝되고
무슨 말만 하면 명령조로 물어보치기 일쑤였고 굳은 일은 모조리 제 몫이었으니까요. 일을 좀 빨리 하려고 예측에 시동을 켰더니 그 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야야, 예측이로 미면 안 된다니까. 너 벽까지 밀려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시동 꺼. 어머님, 이쪽은 예측이로 미뤄도 돼요. 조심해서 밀게요. 이 멍청한 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고 편하게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일할 생각을 해. 저는 날도 뜨겁고 화도 숨어 올라와서 말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대신 일을 하시던지요. 저저 싸가지 없는 소리 하는 거 봐라. 네, 저 고아라서 아는 것도 없고 멍청하고 싸가지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진짜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네. 천한 고아를 받아줬더니 시에리한테 눈 똑바로 뜨고 들들기나 하고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시키는 대로 몸으로 때워. 이렇게 된 걸 널버린 이 부모 탓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이 고학의 집에야. 이런 막말을 1년 가까이 들었는데 그날은 덕도 화가 치밀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이 결혼 그냥 쫓고내고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으리니 3번이면 호구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1년을 참았으니 바보 천치 중에도 웃음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예측에 시동을 끄고 드높은 눈을 바라보고 소리를 깨끗 질렀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결혼 전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색색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다잡은 뒤 지물을 사서 이 집에서 탈출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댁대문 앞에 처음 보는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팀장으로 있는 김대속이라고 합니다. 아유, 나랏밥 드시는 분이셨구먼. 그런데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여긴 온 1000평이죠. 지금 임대해서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드높은 땅이 시댁 소유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실제로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근데 왜요? 요즘 벽과 파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 순회하면서 농지 전환 사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형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뭐요? 그럼 이 눈을 싹 밀어버리고 땅 거라자고 하러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눈의 실제 소유주와 만나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땅 주인은 여기 안 살아요. 그리고 땅 주인도 우리가 농사 지는 거 아마 그대로 두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벼농사로 살아가니까 바꿀 생각 없어요. 그런데요. 등기부상 땅 주인이 한 밀어 시로되어 있고 조수도 이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는 등골이 선을 해줬습니다. 그 이름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제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저는 심장에 뛰는 걸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제가 한미라인데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그런데 직접 일을 하시나 봐요? 땀을 아주 뻘뻘 흘리셨네요. 잠깐만요. 지금 저보고 땅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땅은 김혜라 씨 명의였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나왔고요. 현재는 자동 승기로 한미라 씨,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혜라 씨라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돌봐주셨다는 수년이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인된 건 생존의 수녀님께서 미리 소유권을 넘기셨고 법적으로는 이미 귀하께 이전된 상태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수녀님,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 유일하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땅을 남기셨다니 그 사랑과 의미가 너무나도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그럼 수녀님이 이 논이 주인이셨던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많은 재산을 주용히 여기저기 나눠주셨다고 하다고요. 한미라 씨 그중 한 명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 땅의 소유주는 분명히 한미라 씨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의 태양광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고요. 태양만 있으면 수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허리 굽혀 자초 뽑을 일도 없고 병충해 걱정도 없어요. 태양광 사업이요? 네, 맞습니다. 이 넓은 논이 태양광 패널을 쫓아 깔아두면 말 그대로 돈이 절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개인에게도 이득이고 말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제 땅이니까 그 결정도 제가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지대장. 떡하니 한미라 씨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늘 너던 한수녀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논이 시댁 식구들이 땀 흘리며 농사 짓고 있는 바로 이 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한이 벙벙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소리와 말이 자꾸만 되풀이 되자 서서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결정권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제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땅 주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드릴게요.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연락 주시면 그때부터 정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모는 남자는 조기봉투 안을 제게 건네 주거는 말끔히 인사한 뒤 조용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나란히어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고아야, 아니야가, 너 김혜락 씨랑 인연이 있었던 거야? 고아원 수녀님이셨다고? 이야, 세상 진짜 좋다. 우리 농사 짓던 땅 주인이 너랑 그렇게 얽힌 인연이라니, 이건 아무래도 운명이네? 응? 맞아요, 운명이죠. 오늘 저는 다 내려놓고 집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손에 땅소류가 들어오네요. 어머님, 참 인생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아가, 너 오늘 더운데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좀 쓰고 시원하게 수박이나 먹자구나. 어때, 그럴까요?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히자 시어머니는 제게 고아야 대신 아가 새일기라고 부르며 맑음마다 꿀을 바람듯 조심스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고 마주 보인 시노이들은 저를 보고 팔짱을 끼고 사태질하며 성질을 냈습니다. 야, 너 뭐야? 왜 벌써 들어와? 일도 안 끝났는데 왜 못대로 들어온 거냐고. 그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네들 우리 새애기한테 말 조심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어머, 죽은 뭐 잘못 드셨어? 아니면 더 이먹은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저 고아가 일 안 하고 왜 집에 들어오는 건데? 우리 농사 말아먹을 일 있어? 당장 내보내. 색이 우리 땅 주인님이시다. 뭐라고? 어머, 방금 뭐라 그랬어? 땅 주인? 시어머니는 항본한 얼굴로 허둥주둥 끼어들어가 시노이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주영이 에어컨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온몸에 흐르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시노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가 가지고 온 땅 문서를 번갈아가며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바뀐 걸 보더니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거의 자빠질 듯 놀라다군요.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 올케가 우리 땅 주인이라고?
네, 제가 땅 주인이라네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재밌죠? 형님들, 올케 띄어볕에서 고생 말았어. 어쩐지 우리 눈이랑 올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올케한테 이름 바뀐 거야. 올케 얼굴이 타서 어떡해. 그래도 올케는 예쁘다. 어서 씻고 시원하게 낮잠이라도 좀 자. 어머, 그럼 오후 반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누구 시켜? 그럼 우리 둘이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몸이 집 보동했거든. 땅 올리고 일하면 좋겠어. 그럼 두 분 아니 시어머니까지 세 분만 믿고 저는 씻고 푹 쉬겠습니다. 오후 일은 잘 부탁드릴게요. 제 말에 시몬녀들은 그저 고기만 끄덕일 뿐 입 한 번 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데 그게 어찌나 짜릿하고 시원하던지 그동안 눌렸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진흙 속에 처박혀 있던 내 존재가 햇빛 아래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이제부터는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시노이들이 차려준 밥을 넉넉히 먹고 낮잠까지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차가 있어서 커타를 걷었더니 15년 새 씻다 물 뻘뻘 흘리며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다군요.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균형을 찾았구나 싶었죠. 그동안 내가 저 자리에서 있던 걸 떠올리니 그냥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남편도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귀속말로 사실을 다 전한 모양이죠. 남편까지도 저를 향해 살갑게 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아침에 내가 좀 심했지. 아, 미안해. 말 막 했던 건 진심 아니었던 거 알지? 와, 우리 남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른 말을 하네. 에이, 넌 항상 마음으로는 당신 편이었어. 구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땅조인드니까 좋은 게 많네. 다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아주 행복하네요. 어머님 저녁 설거지는 제가 안 해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 세기는 들어가서 쉬어. 그럼 방에 화채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화채위? 왜요? 싫으세요? 아니야, 싫게 묵어 싫어. 화채 말고 또 먹고 싶은 건 없어? 팥빙수도 하나 사다 주시면 좋고요. 이 시골에서는 그건 좀 어렵겠죠. 내가 딸들 시켜서 사오라고 할게. 네, 그럼 저는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 혼자 좀 쉬고 싶으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자, 고고실? 알았어. 당신이 혼자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시댁을 박차고 나갈 결심을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엔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 덩어리가 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네요. 세상 참 알 수가 없죠.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서 뒹그럽고 논일은 시모와 신누이들이 죄다 도매 탔습니다. 새끼 밥도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정성껏 차려다 주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늦은 저녁 눈으로 나갔습니다. 시모 여들이 하루 종일 논일을 시켜 타고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어둑해진 하늘날에 저는 엄청난 괴음을 내며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논 바닥을 따라 별을 죄다 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리에 놀란 식구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누이들 남편까지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새우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미쳤어? 도움이라도 먹었어? 왜 트랙터로 논을 밀어버리는 거냐고? 저요? 아닌데. 도움이 안 먹었어요? 다들 잘 봐요.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 사업하려고요. 제 딸이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안 되지, 아가. 조금만 있으면 병수학하는데 그걸 다 갈아엎으면 어떡하니? 어머님, 여기 동사 누가 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저 혼자 맨날 논바닥에 쪼그려 앉아 잡혀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임대계약서 날짜 보니까 짐작에 끝났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트랙터는 여전히 고막을 찢는 소리를 내며 논 바닥에 서 있는 벼들을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속에서 오랫동안 썩어가던 한을 배원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무너져 내리는 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분논을 싹 갈아엎고 트랙터 시동을 끊는 뒤 미리 불러든 콜택시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 단을 깔아뭉개고 어디를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해?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콜택시 문을 조용히 닫고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슬쩍 웃기만 했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시작되는 날 저는 호텔에서 나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눈에는 인보 수십 명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남편과 시대 엑스곤들은 논둑에 서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커다란 패널들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며칠 생에 살이 쭉 빠지셨네요. 새아가, 아가, 태양광 설치. 잘했다. 그래, 잘한 일이야. 잘했어. 네가 땅 주인인 이마한대로 해도 되지. 아,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말한 태양광을 설치하겠어요? 땅 팔아서 새 주인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님 집도 전세라면서요? 이제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곧 비우셔야겠네요. 뭐라고? 그럼 그 딸 네가 판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태양광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는 이러니요? 전 이미 혼자 잘 살 준비 맞았습니다. 땅값을 꽤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혼자 살겠다고? 아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정산이죠. 제가 1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분가시켜줄 돈 있다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애초에 시킬 생각도 없었던 거 다 알았어요. 형님들은 제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였어요. 그리고 여보 연애할 땐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실망만 잔뜩 안겼어. 이젠 정념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혼하려고. 자, 이거 받아. 이혼 소장이야. 날 물폰으로 부려먹은 대가,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다 적었어. 전부 다 받아내고 깔끔하게 끝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소장을 건네자 시댁 식구들 눈빛이 일제히 흔들렸고 곧이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물풀 꿇더니 그대로 큰절하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했다. 우리 식구 벼농사수 업계서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그거 말고는 가진 것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네 말대로 분가시켜줄 형편 안 됐어. 네 말대로 널 계속 여기서 살게 하면서 부려먹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와 잘못된 걸 깨달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다들 뭐해. 어서 새아기 앞에 물을 끌고 빌어. 알았어. 엄마. 우리가 고아 운운하며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오케이. 우리 좀 살려줘. 여기서 적겨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어. 제발. 저는 말없이 팔짱을 끼고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쪽들의 사정이죠.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뭐하러 제가 신경을 써야 하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소용없는 짓, 그만 주세요. 그러자 난 편히 제 팔을 확 잡아채며 눈을 부릅뜨고 분노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해야지. 지금 나 복수하는 중이야.
날 부려먹고 조정하고 사육하려 했던 너희들한테 너도 마찬가지야. 이 비열한 자식아, 여보, 제발 그만해. 여기서 멈춰. 당신이 땅을 판 그 돈으로 우리 가족 구제해줘. 제발. 이 남자 욕심도 참 끝이 없네. 내가 미쳤냐.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인간들한테 구제를 해줘? 웃기지 마. 이미 끝났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제가 확실하게 선언하자. 남편과 벌떡이라는 시몬녀들이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만 망할 순 없지? 좋아. 오늘 그냥 다 같이 여기서 뒤져버리자고. 이 고아기 집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꼴 절대 못 봐. 얘들아, 잡아. 알았어. 이 판 사판이지만. 오늘 저 고아기 집에 손장 만들어버리자고. 하지만 제가 이상한 걸 예상 못했을 예 없죠. 저는 트랙터 쪽으로 뛰어들어가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부릉. 기계음이 시대가 패올라 퍼졌고 핸들을 꽉 잡은 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래, 다 덤벼.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와, 아파. 오, 정무식한 기집애 진짜로 돌진하잖아. 다들 피해. 저거 완전히 돌아버렸어. 오지마,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마. 도망쳐. 다 뛰어. 쟤 진짜 정상이 아니야. 우리 더 오히려 하다 처먹어서 머리가 돈 거야. 호텔. 저는 트랙터를 최대한 세차게 주작하며 기계음과 바퀴 소리를 힘을 합쳐 그들에게 공포를 제대로 안겨줬습니다. 결국 시대식 식구들은 설물처럼 도망쳤고 저는 통쾌하게 웃으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땅을 판 돈으로 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샀고 조용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업은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며 훗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착실했습니다. 남편과는 법원에서 다시 마주쳤고 이혼을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무보수를 일했던 건 그 모든 시간과 노동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철저히 계산해 몽당 받았고 거기 위자료까지 덤으로 챙겼습니다. 결국 시대식 식구들은 전세 살던 집까지 빼고 마을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은 허름한 폐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5년 뒤 저는 사업도 시작했고 새로운 남자와 재혼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사업 파트너로 만나 2년이 된 사람인데 능력도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한 따뜻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시대식 식구들이 참 좋은 분들이셔서 이번 결혼은 진심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 남편과 그 집안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시골에 놀러 한자 남의 논밭을 돌며 일당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아직 가장 노릇을 하며 재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시댁께서 그 모든 고생을 끝내고 시원하게 복수하고 나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김이라 수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복수라는 짓을 저질렀기에 남은 삶은 선한 일로 가보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